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강원 북부 산지와 철원, 화천 등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같은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또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였고 낮 최고 기온도 3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한 바람과 함께 또 건조주의보가 영동 지역은 내려졌다고 하니까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관리도 사고 예방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 내의 이 군소음, 군용기 소음 아직까지 계속 진행형이죠. 오늘 좀 그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육민관 고등학교에서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 투어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칠판 사업 보급 사업이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죠. 11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옛 미군 기지 캠프롱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주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옛 캠프롱 땅값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협약 체결일인 2019년 12월이라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오염 정화 작업이 끝나는 내년도 2월 이후라고 맞섰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군이 사용하던 옛 캠프롱 토지를 대한민국으로 소유권 이전한 공여 해제 반환일을 감정평가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소 폭으로 줄인 이 정부 방침에 강원도와 각 시군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한파에 지자체가 진행할 각종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 및 연기되면서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강원 지역의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또 세수 감소와 복지 예산 등의 고정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형 공공배달앱인 일단시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권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접수한다는 회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 내 군용기 소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은 그 해법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죠.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재경입니다. 예. 네. 우리가 위원장님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연결합니다만은 네. 그때마다 뭐 변화가 있느냐? 예. 변화 역시 없습니까? 예, 뭐 가슴 답답한 상황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경유 스모크에 관련된 대안 마련이 조금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 공군본부에서 기존에 이제 약속을 했던 친환경 스모크 제재, 경유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개발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산 문제가 있다라고 또 연막을 치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우려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속히 뭐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일단 전달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1인 씨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로써 1085일째입니다. 1085일이요. 뭐 며칠까지 이게 뭐 지속될지 참 답답합니다만. 얼마 전에 날짜판을 바꿨어요. 당초에 저희들은 1000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 자릿수로 했다가 결국에는 자릿수를 늦어서 새로 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마 뭐 한 자릿수가 더 필요한 건 아니겠죠? 글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스모크 관련해서 네. 기존의 그 연막을 위한 이제 성분이 네. 경유를 이제 뿌리는 거였고요. 이것은 뭐 다른 그렇습니다. 친환경 물질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네네. 뭐 그것도 뭐 언제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일지는 예. 모르겠고 일단 네네. 지금까지의 그 사용되었던 이 네. 경유 성분으로 인한 환경 피해 네. 이것은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직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경유 스모크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중에 경유가 뿌려지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냐. 그리고 그 양이 적지 않으니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공군 측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경유 성분이 기화가 되거나 뭐 연소가 되면서 유해 물질화 됐는지 그 경유 스모크의 성분 조사를 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네.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스모크 성분 조사를 위한 논의가 거의 뭐 1년 이상 2년여 가까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뭐 지금 상식적인 수순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진행되는 절차 과정 중에서 불성실하게 임하고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뭐 그 전문가로 참여하는 공군 측의 인원이 바뀌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되고 했던 상황이 반복이 되다가 뭐 저희들이 이제 그 경유 스모크의 성분 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성분 항목에 대한 이제 제안을 역제안을 해서 근무사를 타면됐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확정이 되고 뭐 이렇게 시험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또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그거를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항상 예, 원점으로 정말 심한 돌아가고 원점으로 부분이에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이제 근본적인 처음에 이제 시작된 부분이 근용기 소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모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요. 네. 이 부분도 뭐 개선할 점이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음에 대한 이제 블랙 이글스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소음은 많이 이제 현재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임시적인 대책으로다가 이제 그간의 그 행성 지역에서만 훈련을 했던 거를 지역의 축제나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전향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타기지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행성 원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비행은 횟수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이글스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 피해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관련해서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있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뭐 대책 마련이죠. 이를테면 이제 그 동기가 될 수 있는 게 대구공항이라든지 이제 광주공항이 군 기전 이전 특별법이 이제 마련되면서 좀 이제 진척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새로운 군 공항을 개척을 하거나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없는 곳에 블랙 이글스의 훈련장도 마련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시키라고 저희들이 주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블랙 이글스 이전 자체에 대한 뭐 반응은 예. 있습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원론적으로 뭐 조심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 걸 전혀 근거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자르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저희들은 이제 그게 뭐 언제 될지 지금 뭐 우리가 경유 스모크 성분 조사에 관련해서도 보듯이 논의는 진행되지만 언제 어떻게 이 결말이 맺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키라고 하는 문안 뭐 확정적인 부분을 좀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아직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이군요. 김진태 네. 지사가 네. 강원도 내 군용기 사격 훈련 등 근소음에 따른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TF팀 이 근소음 대책 전담 업무팀을 구성하겠다는 밝혔었습니다. 네. 그 뒤에 뭐 진전된 게 있습니까? 지난 10월 18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도의회에서 저희 행성 지역 출신 뭐 최기만 의원이 아마 도정질의를 차에 이제 질의를 했던 답변으로 나온 얘기 같은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언론을 검색해봐도 그렇고 뭐 군이나 일선 기관을 통해서 뭐 저희들도 들은 바가 없고요. 그때 뭐 도정 질의에서 답변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고 네. 뭐 저희 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행성 군청 같은 경우도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TFT가 없어지는 이런 뭐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 전체 우리 12개 지금 시군 쪽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네.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뭐 계획, 실현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10월에는 뭐 구성을 즉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뭐 즉시 시점이 이미 뭐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같고요. 네, 아직 없습니다. 최소한 뭔가 그 가시적인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 네. 대책위원이라든지 횡성군 측의 주민들 뭔가 좀 네. 의견 수렴 과정이 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2달이 가는데 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네. 정말 지자체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해야 될 그런 또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당연합니다.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뭐 김명기 행정 군수를 비롯해서 행정관청에서는 뭐 참모총장과의 면담,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그것도 지금 뭐 금감원 소식이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실천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 주민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지금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또 이제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뭐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횡성 소음대책위원회의 이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원주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 투어가 열렸습니다. 육민관 고등학교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 투어 원주에서 개최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과 횡성에서 열리는데요. 70여 개국에서 2,900여 명이 참가해 7개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화봉은 지난 10월 3일 그리스 채화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했는데요. 이 성화 투어 릴레이의 우리나라 주자는 여자 프리스타일 국가대표 윤신희 선수와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겸 선수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세종, 제주, 광주, 강원 등 18개 도시에서 109명의 주자가 성화 점화대에 불을 붙였는데요. 지난 7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성화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속초와 영월, 화천, 횡성, 홍천, 동해를 거쳐 7번째로 어제 원주에서 개최된 건데요. 이번 원주 성화 투어에는 육민관 고등학교 교사, 원주시 직장운동부 역도팀 소속, 육민관 고등학교 재학생 3명 등 총 5명이 성화 점화 주자로 나섰습니다. 원주 성화 점화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성화를 맡게 된 원채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올림픽을 자주 즐겨보는 학생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길래 제가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막상 리허설을 해보니까 이렇게 큰 행사에 내가 참여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을 또 했고 긴장되고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올림픽이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순간으로 바뀌길 바라고요. 저도 친구들도 다 같이 응원할 수 있는 한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뭐 행사도 뭐 다양하게 열렸다면서요? 네, 이 성화 투어의 메인 행사인 성화 점화 행사 이외에도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의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요. 육민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계 스포츠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 동계올림픽 주요 종목인 컬링, 스키, 보드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경기를 보기만 할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뭉초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화 투어는 내달 28일까지 강원도 곳곳을 다니며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어서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김재환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이번 올림픽은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꿈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화 방문 도시의 행사 장소에서 점화 행사 그리고 올림픽 가치 교육에 중점을 둔 행사로 진행되어서 이걸 성화 투어라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재현되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 봉송입니다. 강원 2024 대회 성화 봉송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성화 투어 행사 오늘은 고성에서 열리고요. 다음 달 28일에 강릉시를 끝으로 성화 투어 행사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올림픽이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현재 경기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힘을 내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논란이요. 지금 예상 원칙을 위배했다는 또 의혹도 일고 있고 감사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의 이효성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도교육청이 전자칠판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게 올해만 150억 원, 또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강원도 교육청의 그 전자칠판 사업은요.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 강원도 초, 중, 고, 특수 유치원 총 498개 교회 총 2,100여 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게 근데 전자칠판 한 대당 가격이 아까 뭐 금액 말씀하셨지만은 대당으로 따지면 7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대당 740만 원. 예, 그래서 이게 교육청의 계획대로 하면은 이제 올해 158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교육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요. 또 내년까지 하면은 300억이 넘어가요. 네. 이런 이제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쓰이는 만큼 사실은 이런 건 뭐 시범운행 같은 걸 하면서 좀 보다 신중하고 좀 면밀하게 사업을 집행하면 옳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이제 강원도 교육청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절차와 과정, 행정체계상에서 좀 명확하게 좀 의혹을 해소해주거나 그러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칠판 이제 분필로 썼던 것만 익숙해서 네, 이 전자칠판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전자칠판은 그 큰 패드, 뭐 스마트폰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아주 큰 대형 화면으로 이제 손가락이나 뭐 터치를 하면은 뭐 그래서 뭐 동영상도 나오고 뭐 그림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크나큰 이제 패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수업에 이제 좀 더 이제 활용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칠판으로 물론 사용한 이제 세대가 익숙한 세대는 좀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학생들은 또 그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이 이렇게 다양한 이제 활용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그 물품을 보급한다.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사업의 진행 그렇죠.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초, 중, 고등학교에만 애초에 지원이 됐었던 건데 네. 신경호 교육감이 급작스럽게 유치원까지 이걸 보급을 확대하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초중고에 들어갈 물량이 한 200여 대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이 유치원 중에 특히 이제 사립 유치원에 또 지원을 하라 하면서 한 10억 정도를 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변경한 게 하나 있고요. 사실 이거지만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몰아주기, 특혜 몰아주기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소수의 사업체한테만 이 전자칠판 사업권을 좀 넘겨주는 방식으로 어떤 규격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이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좀 특정 업체만 선정이 되게끔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담당 부서가 교육국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인데 예. 이 정책협력관실에서 이걸 주도한 겁니까? 이 사업을? 그렇죠. 저희가 참 이게 의문스럽고 참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예. 말씀 주셨듯이 정책협력관실은 소관부서가 아니에요. 이제 미래체육특수교육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이 정책협력관실의 어떤 가이드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특정 업체 몰아주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담당 담당과는 여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싸웠거든요. 그 뭐 부서 간에 뭐 굉장히 또 갈등이 있었다 이제 그렇죠. 전해지고 이제 있습니다만. 갈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부서 담당자가 사실 교체돼 버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호 교육감이 담당 부서를 패싱하고 이 사실 대외 협력을 맡는 전혀 엉뚱한 기관인 정책협력관실의 손을 들어주고 그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자칠판 업체가 이제 30여 개가 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교육감이 그렇다면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하라라고 권장을 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제품으로 이제 선정을 하니까 한 4개 정도로 압축이 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신경호 교육감이 이제 최초로 공식 해명을 아주 뒤늦게 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준 거다.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이 업체들을 놓고 선정을 할 거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전자칠판 다루는 업체가 40곳이 넘어요. 네. 그리고 사실 다른 교육청들도 다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특정 업체로 쏠림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이나 권고상 제한해줘야 옳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는 그럴듯하죠. 조달 우수 물품 인증, 기술 품질 인증. 네. 사실은 다른 그 칠판들도 꽤 쓸만하고 또 훨씬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넓게 보고서 좀 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것들로 해가지고 또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몰아주기가 된 것이다. 그렇죠. 보고 있는 거고요. 시범사업하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마다 이런 물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판기에 한 30여 개 있는 곳에서 하나 고르는 거 하고 그 딱 정말 한 2-3개 정도밖에 메뉴가 없는데 거기서 고르라고 하면 확실히 이게 특정 업체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4개 업체다 하지만 사실 4개 업체도 아니고 3개 업체만 딱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게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근데 다른 교육청은 이거를 좀 바꿔보겠다고 흉내라도 내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근데 강원도 교육청은 의혹이 있으면, 그러면 떳떳하면 감사를 받든가, 아니면 뭔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억울하다고만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 같은 경우가 지난 5월이군요. 네네. 이 추경 예산을 이제 올렸었어요. 이 전자칠판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할 때 좀 예산이 너무 과다 측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삭감된 적도 있거든요. 40억 원 가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예산이 복원된 건가요? 그게 삭감된 게 158억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단위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내년 합치면 300억이 넘고 또 전자칠판이라는 게 그냥 칠판하고는 달라가지고 또 일단 한번 들여놓게 되면 계속 뭐 수리하고 AS하고 또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몇 억 들어간다 하고 고정되는 고정비가 아니에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게 무리하게 이거 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각 정당에서도 또 시민단체에서도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청하고 있는데 네. 이 감사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해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그 감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도의회도 사실은 문제 제기는 했지만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도 안 시간이 하고 있고요. 네네. 다 되어서요. 네. 네. 이거 뭐 들어가다 말았네요. 네. 다음 주쯤에 네네. 좀 여러 가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다시 예. 한번 논의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의 이호성 사무처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